안녕하세요. 이번 학기에 소방 전기 제어를 강의할 김영석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여러분들과 대면 수업을 못하고 비대면 수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비대면 수업이지만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기 설비에는 크게 경보 설비, 피난 설비, 소활동 설비 이쪽이 전기 설비에 해당됩니다. 그러면 경보 설비라는 건 뭐냐? 화재가 발생하면 화재 발생 사실을 통보하는 기계, 기구 또는 설비를 말합니다. 그다음 그 종류로는 비상 경보 설비, 비상 방송 설비, 자동 화재 탐지 설비, 자동 화재 속보 설비, 누정 경보기, 그리고 이제 피난 설비, 소활동 설비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경보 설비 중 첫 번째로 자동 화재 탐지 설비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동 화재 탐지 설비는 화재 초기에 발생하는 열, 연기 또는 불꽃 등을 감지하여 경보를 발함으로써 화재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한 설비입니다. 자동 화재 탐지 설비의 종류는 P형과 R형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중 P형 자동 화재 탐지 설비의 구성은 수신기, 발신기, 음향 경보 장치, 감지기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R형 자동 화재 탐지 설비는 R형 수신기, 중계기, 발신기, 음향 경보 장치, 감지기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화재가 발생했을 때, 자 우리가 화재 초기에 열, 연기, 불꽃 등이 발생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열, 연기, 이 불꽃들을 감지기가 감지를 하게 되면 이것을 수신기에 화재 신호를 알리게 됩니다. 그러면 수신기는 바로 음향 경보 장치에 알려줌으로써 경보를 발하게 됩니다. 그러면 P형과 R형 자동 화재 탐지 설비의 가장 차이점은 뭐냐? R형 수신기는 디지털 신호를 받기 때문에 이 디지털 신호를 R형 감지기에는 아날로그 신호입니다. 그래서 R형 수신기는 디지털 신호고 감지기는 아날로그 신호이기 때문에 아날로그 신호와 디지털 신호를 변환을 서로 해줘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중간에 중계기라는 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R형 자동 화재 탐지 설비에는 중계기가 꼭 있다는 거, 이걸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또한 화재가 발생하면 열, 연기, 불꽃 등이 발생하는데 가장 먼저 발생하는 게 불꽃입니다. 이 불꽃은 자외선하고 적외선을 감지하는 감지기가 불꽃 감지기입니다. 그래서 이 감지기는 굉장히 고가인 장비이기 때문에 일반 건물에 사용하지 않고 특수 건물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연기가 발생합니다. 이 연기는 광전식 감지기라든지 이온화식 감지기에 의해서 연기를 감지하고, 열은 열 감지기에 의해서 감지를 하게 됩니다. 자동 화재 탐지 설비의 구성은 수신기, 발신기, 음향 경보 장치, 감지기로 구성됐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첫 번째로 감지기 종류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지기는 화재가 발생하면 열, 연기, 불꽃이 발생한다고 그랬죠. 그 중에서 열을 감지하는 감지기를 열 감지기라 하고, 연기를 감지하는 감지기를 연기 감지기라 합니다. 그리고 불꽃을 감지하는 감지기를 불꽃 감지기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복합형 감지기는 뭐냐? 열하고 연기 감지기를 혼합해서 사용하는 것을 복합형 감지기라고 합니다. 그러면
열 감지기는 구분을 하게 되면 차동식, 정원식, 보상식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이 차동식은 화재가 발생했을 때 온도가 급격히 상승하게 되면 동작하는 감지기가 차동식 감지기입니다. 그러면 정원식 감지기는 뭐냐? 정원식 감지기는 일정 온도에 도달해야지만이 동작하는 감지기입니다. 그래서 정원식 감지기는 만약에 온도가 68도에 동작하는 감지기다. 그러면 화재가 발생해서 68도가 되기 전까지는 화재가 발생했더라도 경보를 발하지 않습니다. 68도 이상이 되어야지만이 동작하는 감지기입니다. 그 다음 보상식 감지기는 차동식과 정원식을 혼합해 한 것입니다. 그래서 차동식과 정원식을 같이 쓰기 때문에 여기는 둘 중에 하나만 동작해도 동작하는 감지기입니다. 그 다음에 연기 감지기는 이온화식 감지기하고 광전식 감지기로 분류합니다. 이온화식 감지기는 지금은 사용하지 않지만 이온화식 감지기는 방사선 물질이 있기 때문에 현재는 거진 사용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광전식 감지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열 감지기에는 차동식 감지기와 정원식 감지기, 보상식 감지기 이 세 가지로 나눕니다. 그 중에서 차동식 감지기는 또 두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차동식 감지기는 스포트형 감지기하고 분포형 감지기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스포트형 감지기는 일국소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일국소에서 작용하는 감지기를 스포트형 감지기라고 하고 실 전체를 감지하는 감지기를 분포형 감지기로 합니다. 그러면 이번에 차동식 스포트형 감지 중에서 공기관식 감지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지금 그림에 보이는 게 공기관식 스포트형 감지기입니다. 차동식. 이거는 감지기가 어떻게 구조가 되어 있냐? 그림을 보시면 아래에는 아주 단단한 철판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 안쪽에는 다이어프램이라는 아주 플렉시블한 고무 형태의 막이 있습니다. 다이어프램이라는. 그러면 이 가면실 안에는 공기가 들어 있는데 자, 화재가 발생하게 되면 공기가 팽창을 하게 됩니다. 이 팽창을 하게 되면 다이아프램에 의해서 이 가면실 안이 팽창을 하게 됩니다. 팽창을 하게 되면 이 접점으로 붙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화재 신호를 알려주는 이런 설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옆에 보시면 리크 구멍이라고 있습니다. 이 리크 구멍은 어떤 역할을 하냐? 자, 이거는 오동작 방지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것은 갑자기 누가 라이터로 갑자기 온도를 올린다든지 극격연히 갑자기 화재가 아닌데 온도가 올랐다. 그러면 이 다이아프램이 올라가는 시간보다 이 리크 구멍을 통해서 공기가 빠져나가는 시간이 더 빠르기 때문에 이 접점이 붙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동작을 방지하기 위한 설비가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차동식 스포트형 감지 중에서 열연대식 감지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 위해서는 재백 효과에 대해서 설명을 먼저 드려야 되겠습니다. 재백 효과라는 게 뭐냐면 서로 다른 두 물체를 접합시켜 놓고 한쪽에는 온도를 올려주고 한쪽에는 온도가 낮게 되면 두 접점 사이의 온도 차이에 의해서 기전력이 발생합니다. 이 열 기전력을 발생하면 전류가 이 열 기전력에 의해서 화재 신호를 알려주는 게 열연대식 감지기입니다. 그럼 펠티어 효과라는 건 뭐냐면 재백 효과와 반대입니다. 서로 다른 두 금속을 접합을 시켜 놓고 여기에 기전력을 주게 되면 한쪽에는 온도가 올라가고 한쪽은 온도가 내려가는
효과입니다. 이번에는 열전대식 감지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열전대식 감지기에는 여기 열전대라는 게 있는데 아까 제백 효과를 이용한 겁니다. 바깥 부분에는 온접점이 있고 안쪽에는 냉접점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제백 효과는 한쪽이 서로 다른 두 금속을 접합을 시켜놓고 한쪽에는 온도를 올리고 한쪽에는 온도가 낮아지면 두 온도 차이에 의해서 기전력이 발생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열전대식은 어떻게 되느냐? 이 열전대를 여기에 설치를 해놓고 바깥에는 화재가 발생했을 때 온도를 빠지게 되면 여기는 온도가 올라가게 되고 안쪽은 절연을 해놨기 때문에 온도 변화가 없습니다. 결국에는 화재가 발생하게 되면 온접점은 온도가 올라가고 냉접점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면 온도 차이에 의해서 기전력이 발생해서 화재 신호를 알리게 됩니다. 이게 바로 열연대식 감지기입니다. 열반도체식 스포티언 감지기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열반도체식 스포티언 감지기는 히트스톤 브릿지 회로 이론을 가지고 만들어진 감지기입니다. 그러면 히트스톤 브릿지라는 게 뭐냐? 마주보고 있는 저항의 곱은 같다는 게 히트스톤 브릿지입니다. 그러면 R온과 TH2 요 두 곱은 R2와 TH1의 곱하고 같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회로가 전류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자 TH2라는 내부 서미스터는 이 감지기 안에 있고 외부 서미스터는 감지기 밖에 있습니다. 그러면 감지기 밖에 있는 TH5는 화재가 발생하게 되면 온도가 올라가게 됩니다. 이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 외부 서미스터는 저항이 커지게 됩니다. 그럼으로써 저항이 R1 곱하기 TH2와 R2 곱하기 TH1의 값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럼으로써 기전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기전력에 의해서 화재 신호를 알리게 됩니다. 이게 열반도체식 감지기가 형태입니다. 이번에는 열감지기 중에서 차동식 스포티언 감지기를 강의했었는데 이번에는 차동식 분포형 감지기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동식 분포형 감지기는 공기관식 분포형 감지기가 있고 그 다음으로는 열전대식 분포형 감지기가 있고 그 다음 열반도체식 분포형 감지기 이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공기관식 분포형 감지기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기관식 분포형 감지기는 구성이 이 공기관이 화재실 내부의 전체에 펼쳐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다이아프램이 있는데 이 다이아프램은 이 두 접점이 연결이 되게 되면 화재 신호를 알리게 됩니다. 그러면 이 공기관식 분포형 감지기는 어떻게 동작을 하게 되냐면 이 공기관이 화재실 내부의 전체에 깔려 있습니다. 이 공기관의 안에는 공기가 들어있는데 화재가 발생하게 되면 여기에 있는 공기가 팽창하게 됩니다. 이 팽창한 공기는 다이아프램을 밀어주게 됩니다. 이 밀어주게 되게 되면은 이 접점이 붙게 됩니다. 그러므로서 화재 신호를 알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이 리크 구멍은 아까 스포트형 감지와 똑같이 오동작 방지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공기관식 분포형 감지기 설치 기준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공기관의 길이는 최소 20m 이상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최대 100m 이하여야 되고 왜 그러냐면 공기관의 길이가 너무 짧게 되면
오동작을 하기 싫게 됩니다. 그리고 너무 길게 되면은 이 화재가 발생해도 이 공기관이 너무 길게 되면은 화재 신호를 알리지는 못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 20m 이상, 최대 100m 이하로 법적으로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기관과 공기관 사이는 최소 6m 이하로 해야 됩니다. 하지만 이 화재실 내부가 내야 구조인 경우에는 공기관과 공기관 사이는 9m 이하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기관과 이 화재실 측면과의 거리는 최소 1.5m 이하로 해야 됩니다. 너무 멀리 떨어뜨리면 이 측면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감지를 못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최소 1.5m 이하로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검출부는 벽하고 수직으로 돼 있어야 되는데 최소 5도 이상 경사지면 안 됩니다. 이 검출부가 너무 기울어지면 이 동작을 안 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5도 이상 경사지게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 검출부는 우리가 손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바닥으로부터 최소 0.8m 이상 1.5m 높이에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공기관의 길이는 최소 20m 이상 최대 100m 이하로 설치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도중에 공기관이 붕괴해서는 아니 됩니다. 그리고 공기관과 공기관 사이의 거리는 6m 이하여야 됩니다. 하지만 내야 구조인 경우에는 9m 이하로 완화해 줍니다. 그 다음 네 번째로는 공기관하고 이 화재 구역 측면하고 거리는 1.5m 이하로 설치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 검출부는 5도 이상 경사지지 않게 설치해야 됩니다. 그리고 검출부는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해야 됩니다. 열연대식 분포형 감지기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연대식 분포형 감지기는 열연대식 감지기를 이렇게 직렬로 연결을 하면 됩니다. 근데 이 하나의 검출부에 접속하는 열연대 수는 4개, 최소 4개 이상, 최대 20개 이하로 설치하면 됩니다. 이 범위를 넘어가게 되면 오동작을 하기 때문에 최소 4개 이상, 최대 20개 이하로 설치해야 됩니다. 열반도체식 분포형 감지기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열반도체식 분포형 감지기는 열반도체식 스포트형 감지기를 이렇게 연결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열반도체식 분포형 감지기는 하나의 검출부에 접속하는 열반도체 수는 최소 2개 이상, 최대 15개 이하로 설치하면 됩니다. 이 범위를 벗어나게 되면 오동작을 하기 때문에 이 범위 안에서만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는 정원식 스포트형 감지기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설명했을 때 감지기 종류 중에서 열 감지기는 차동식 감지기, 정원식 감지기, 보상식 감지기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진다고 그랬죠. 그 중에서도 정원식 감지기, 스포트형 감지기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원식 스포트형 감지기는 이 정원식이라는 건 뭐냐면 온도가 일정 온도에 도달해야지만 동작하는 감지기입니다. 그래서 정원식 감지기는 68도짜리다 그러면 아무리 화재가 발생했더라도 68도 미만이면 동작을 하지 않습니다. 68도 이상이 되어야지만 동작하는 감지기이기 때문에 이러한 감지기는 일반 실에는 설치하지 않고 보일러실이나 주방 이런 곳에 열을 사용하는 곳에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원식 스포트형 감지기는 주로 바이메탈 할곡을 이용한 것을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건 뭐냐, 이 바이메탈이 만약에 이
감지기가 68도짜리다 그러면 68도가 되기 전까지는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다가 68도 이상이 되면 이게 휘어집니다. 그래서 달라붙게 돼서 접점이 달라붙어서 화재 신호를 알려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원식 감지기는 열을 사용하는 주방이라든지 보일러실 등에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는 정원식 감지선형 감지기에 대해서 설명하게 되겠습니다. 정원식 감지선형 감지기는 우리 전선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감지선형 감지기는 안을 보면 전선이 트위스팅 되어 있습니다. 꼬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 꼬여 있는 전선을 확대를 해보면 외피가 있고 그 안에 보호 테이프가 있고 그 안에 가용 절연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보시면 80도짜리도 있고 120도짜리도 있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이 수지가 만약에 80도에 화재 신호를 알리는 감지기다 그러면 이거는 80도가 되면 이 수지가 높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서로 다른 플러스극과 마이너스 도체가 이게 합선이 돼서 화재 신호를 알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원식 감지기는 이거는 비재용형입니다. 한번 사용하게 되면 전체를 뜯고 다시 설치해야 됩니다. 우리 열 감지기에는 차동식 감지기, 정원식 감지기, 보상식 감지기 이것이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진다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보상식 스포트형 감지기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상식 스포트형 감지기는 차동식 감지기와 정원식 감지기를 합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차동식 감지기 형태가 동작에도 화재 신호를 울리게 되고 정원식 감지기 형태가 동작을 해도 화재 신호를 울리게 되어 있는 둘 중에 하나라도 동작하면 동작하는 감지기입니다. 그러면 보시면 요 밑에 보면 공기 감열실이 있습니다. 밑에는 철판으로 되어 있고 위에는 공기간식 감지기가 똑같이 다이아프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화재가 발생하게 되면 이 공기가 팽창하게 됨으로써 다이아프램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접점이 붙게 되어 화재 신호를 울리는 게 차동식 스포트형 감지기 공기간식하고 똑같은 구조이고 이 옆을 보시면 바이메탈이 있습니다. 이 바이메탈은 화재가 발생하면 온도가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점점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접점을 붙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원식 감지기 형태 바이메탈을 이용한 겁니다. 그래서 둘 중에 하나만 동작해도 화재 신호를 발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리크 구멍은 오동작 방지를 위해서 설치해 놓은 것입니다. 이번에는 이온화식 연기 감지기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까 연기 감지기에는 이온화식하고 광전식 감지기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이번에는 이온화식 연기 감지기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온화식 연기 감지기를 확대해 보면 이 방이 두 개가 있습니다. 내부 이온실하고 외부 이온실이 있는데 내부 이온실은 감지기 안에 있어서 사방이 막혀 있습니다. 그리고 외부 이온실은 연기가 들어갈 수 있도록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그러면 자 여기에는 방사선 물질이 있는데 아메리슘 241이라는 방사선 물질이 있습니다. 이 방사선 물질에는 알파선이 나오게 됩니다. 이 알파선이 나오게 되면 이 안에 있는 공기를 이온화를 시킵니다. 이온화를 시키면 어떻게 되냐? 플러스극과 마이너스극으로 이온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기본적으로 평소에는 이 이온화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회로가 그대로 잘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전류가 잘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화재가 발생해서 외부 이온실로 연기가 들어가게 되면 이 연기는 이온화된 공기 이온을 다 중성화를 시킵니다. 중성화를 시키게 되면
전류가 흐르다가 전류가 이제 여기에는 이온화가 덜 돼 있기 때문에 중성화를 시켰기 때문에 전류가 잘 흐르지 않습니다. 그럼으로써 자 그림 1을 보시면 내부 이온실은 자 화재가 발생하기 전에는 아이온이라는 전류가 흘러가게 됩니다. 그런데 화재가 발생하게 되면 연기가 내부 이온실로 들어가게 되면 전류가 뚝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그 전류 차이를 감지해서 화재 신호를 알려주는 게 이온화식 연기 감지기입니다. 이온화식 연기 감지기를 다시 한번 설명을 하게 되면 이 방사선 물질은 아메리슘 241이라는 방사선 물질이 알파선을 발사를 합니다. 그러게 되면 공기를 이온화시킵니다. 플러스 극 마이너스 극으로. 그렇게 되면 자 전자 이동이 있기 때문에 평상시에는 고립상시 전류라는 건 뭐냐면 화재가 발생하지 않았을 때는 전류가 잘 흐르게 됩니다. 그래서 전류치가 올라갑니다. 하지만 화재가 발생하게 되면 외부 이온실로 연기가 들어가게 됩니다. 이 연기 입자는 요 이온화된 공기 입자를 중성화를 시켜버립니다. 그러게 되면 전류가 현저하게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전류 차이를 감지기가 감지함으로써 화재 신호를 알리게 되는 겁니다. 연기 감지기에는 이온화식 감지기하고 광전식 감지기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광전식 감지기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전식 감지기는 두 가지로 크게 나눕니다. 스포트형 감지기하고 분리형 감지기로 나누어집니다. 이번에는 광전식 스포트형 감지기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전식 스포트형 감지기를 확대해 보면 이렇게 광원이 있습니다. 자, 송광부가 있어서 여기에는 적외선을 일직선으로 쏘게 됩니다. 적외선을 쏘는데 화재가 발생하지 않았을 때는 이 광원에서 적외선을 쏘게 되면 이 아래에 있는 이 수광부로 이 적외선이 들어갈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화재가 발생하게 되면 연기 입자가 들어가게 됩니다. 염지 입자가 들어가게 되면 이 연기 입자에 의해서 이 적외선이 차단이 됩니다. 그러므로서 옆으로 꺾이게 됩니다. 이걸 산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연기 입자에 의해서 이 적외선이 산란을 하게 됩니다. 이 산란한 것을 보고 이런 것을 산란광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산란광이 이 수광부에 들어가게 되면 화재 신호를 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광전식 스포트형 감지기는 산란광식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광전식 스포트형 감지기는 산란광식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광전식 분리형 감지기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광전식 감지기는 스포트형과 분리형 감지기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광전식 스포트형 감지기는 산란광식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광전식 분리형 감지기는 광광식이라고 합니다. 자, 다시 그 이유를 다시 한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광원을 다시 송광부라고도 합니다. 송광부에서 이 수광부로 적외선을 쏘게 되면 자, 송광부에서 100% 적외선을 쏘게 되면 수광부에서는 100% 적외선을 받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100%를 주게 되면 100%를 받는 게 정상적이지만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연기 입자가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 연기 입자에 의해서 빛이 어떻게 되겠어요? 차단이 되겠죠. 그러면 송광부에서 100%를 주지만 이 연기 입자에 의해서 차단이 되면
70%, 60% 점점점 연기 입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수강부에는 적외선 받은 퍼센테이지가 적어지겠죠. 그래서 적어진다 해서 감광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광전식 불리연경 감지기는 감광식이라고 합니다. 광전식 불리형 감지기를 다시 한번 설명을 하게 되면 발광부를 또 송광부라고 합니다. 송광부에서 수광부 쪽으로 적외선을 쏘게 됩니다. 쏘게 되면 발광부, 송광부에서 100% 적외선을 쏘게 되면 수광부에서는 100%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화재가 발생하면 연기 입자가 이 적외선을 차단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송광부에서 100을 줬지만 수광부에서는 절대 100%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 퍼센테이지가 적어지면 적어질수록 이걸 감지해서 화재 신호로 알려주게 됩니다. 이게 광전식 불리형 감지기 전체 모식도입니다. 이번에는 광전식 불리형 감지기 설치 기준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송광부하고 이 수광부 사이에 적외선이 나오게 됩니다. 이 적외선을 광축이라고 합니다. 이 광축은 이 벽면과 0.6m 이상 떨어뜨려야 됩니다. 왜? 너무 가까이 붙이게 되게 되면 먼지에 의해서 오동작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0.6m 이상 떨어뜨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 송광부와 수광부하고 그 뒷벽하고 거리는 1m 이내로 설치해야 됩니다. 왜? 이 사이에 화재가 발생하면 감지할 수가 없기 때문에 1m 이내로 설치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송광부에서 적외선을 쏘게 되면 수광부에서 받게 됩니다. 근데 수광부 쪽에 햇빛이 들어오게 되면 송광부에서 100을 쏘지만 수광부에서 150% 빛을 더 많이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수광부 쪽에서는 햇빛이 들어가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송광부와 수광부 사이의 이 거리는 공칭 감시 거리 이내로 해야 된다는데 이게 뭐냐면 회사마다 이 공칭 감시 거리가 다 다릅니다. 만약에 송광부하고 수광부하고 공칭 감시 거리가 100m다. 그러면 송광부하고 수광부 사이를 100m까지 떨어뜨릴 수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50m다 그러면 송광부하고 수광부 사이의 감시 거리는 50m이기 때문에 50m만 연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칭 감시 거리를 그 제품에 맞는 공칭 감시 거리 이내에 설치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광축은 이 천장 높이의 80% 이상 위치에다가 설치해야 됩니다. 너무 낮게 설치하게 되면 감지가 어렵기 때문에 저 천장 높이 80% 이상에다가 설치하면 됩니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광전식 불량 연기 감지기 설치 기준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설명하면 수광부는 햇빛이 직접 들어가지 않도록 설치해야 됩니다. 두 번째, 광축과 이 벽 측면과의 거리는 0.6m 이상 떨어뜨려야 됩니다. 그리고 송광부하고 뒷벽면, 수광부하고 뒷벽면은 1m 이내로 설치해야 됩니다. 그리고 강축의 길이는 공칭 감시거리 이내에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강축의 높이는 바닥과 천정과의 높이의 80% 이상 높이에다가 설치해야 됩니다. 아까 설명했던 광전식 불리형 감지기 설치 기준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첫 번째, 감지기의 수광면은 햇빛을 직접 받지 않도록 설치해야 됩니다. 두 번째, 광축은 나란한 벽으로부터 0.6m 이겨가야 설치한다. 세 번째, 감지기의 송광부와 수광부는 설치된 뒷벽면으로부터 1m 이내 위치에 설치한다. 네 번째, 광축의 높이는
천장 등의 높이의 80% 이상으로 한다. 다섯 번째, 감지기의 광축 길이는 공층 감시거리 범위 내로 한다. 여섯 번째, 그 밖의 설치 기준은 형식 승인 내용에 따르며 형식 승인 사항이 아닌 것은 제조사의 시방에 따라 설치해야 됩니다. 이번에는 공기 흡입형 감지기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공기 흡입형 감지기는 특수 분야에 설치하는 겁니다. 특히 반도체 공장 같은데 이런 데 설치합니다. 이 공기 흡입형 감지기는 화재 초기에 아주 미세먼지, 미세 연기가 발생하는데 이 미세 연기는 0.005mm, 그러니까 우리 눈에 전혀 보이지 않는 이 연기 입자를 감지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자 여기에 호수가 연결이 천장 위에 있습니다. 여기에서 계속 공기를 흡입을 합니다. 이 샘플링 하면 이 공기 안에 연기 입자가 아주 미세한 연기 입자를 여기 빨아들여서 이 감지부에서 이걸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공기 흡입 감지기는 연기 입자가 아주 미세하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도 화재를 감지하는 겁니다. 자, 공기 흡입형 감지기를 다시 한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반도체 공장 내에 있는 공기를 그 표면으로 추출할 수 있는 공기 호스로 공기를 흡입을 합니다. 이 공기를 흡입을 하게 되면 한데 모읍니다. 한데 모아서 이 필터를 한번 걸치게 됩니다. 이 필터를 거침으로써 공기와 먼지, 연기 입자만 나놓고 나머지는 다 걸러냅니다. 그 다음에 레이저 감지기 쪽으로 가기 전에 일단은 연기 입자가 너무 작기 때문에 이 연기 감지기 입자를 확대하기 위해서 이걸 확대를 시킵니다. 그래서 이 확대한 것을 이 레이더 감지기에서 연기 입자를 확인해서 연기 입자가 얼마나 있는지 확인함으로써 화재를 확인하게 됩니다. 복합형 감지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합형 감지기는 서로 다른 감지기를 혼합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자 보시면 자 맨 위쪽 왼쪽 보면 차동식 감지기는 열 감지기입니다. 그리고 광전식 감지기는 연기 감지기입니다. 그래서 열 감지기와 연기 감지기를 연결해서 복합형 감지기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화재가 발생하면 연기가 먼저 발생하기 때문에 광전식 감지기가 먼저 동작을 하겠죠. 그 다음에 열 감지기인 차동식 감지기가 동작을 이런 순서로 동작하게 됩니다. 그 다음 왼쪽 아래 보시면 정원식 감지기와 광전식 감지기. 정원식 감지기는 열 감지기입니다. 그리고 광전식 감지기는 연기 감지기입니다. 그러면 둘 중에 광전식 감지기가 먼저 동작을 하고 그 다음에 정원식 감지기가 동작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 위쪽을 보면 차동식하고 이온화식 감지기가 있는데 차동식은 열 감지기, 이온화식 감지기는 열 감지기입니다. 그래서 열연 복합형 감지기고 그 다음 밑에 보면 정원식 열 감지기하고 이온화식 연기 감지기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열연 복합형 감지기입니다. 이번에는 불꽃 감지기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불꽃 감지기는 UV 감지기가 있고 IR형 불꽃 감지기가 있습니다. UV는 울트라 바이올렛, 그래서 자외선 불꽃 감지기입니다. 그래서 자외선 불꽃 감지기는 감도는 너무 좋지만 오동작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자외선 감지기는 거의 사용하지 않고 IR형 감지기는 적외선 감지기입니다. 적외선 감지기는 지금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UV, IR
그러니까 자외선과 적외선을 동시에 감지하는 불꽃 감지기를 요즘에는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 그리고 더 좋은 것은 IR3형 불꽃 감지기라고 있습니다. IR 적외선을 3번 더 걸러내는 이런 감지기입니다. 그래서 요즘 불꽃 감지기는 UV IR형 아니면 IR3 이런 불꽃 감지기를 사용합니다. 다신호식 감지기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복합형 감지기는 열 감지기와 연기 감지기를 혼합해서 사용하는 게 복합형 감지기이다 보면 다신호식 감지기는 같은 감지기지만 감도에 의해서 설치해 놓은 게 다신호식 감지기입니다. 자, 보시면 왼쪽 위를 보시면 차동식 스포트형 1종, 차동식 스포트형 2종. 근데 똑같은 차종식 스포트형 감지기지만 1종과 2종 이렇게 둘이 혼합을 해놨습니다. 그러면 1종과 2종이 있으면 1종이 감도가 더 좋기 때문에 먼저 1종이 먼저 동작하고 그 다음에 2종이 동작하는 이런 감지기입니다. 그리고 왼쪽 아래를 보시면 이원화식 스포트형 감지기가 1종과 2종 이렇게 같은 감지기지만 이 감도에 의해서 설치해 놓은 겁니다. 오른쪽도 보시면 정원식 스포트형 감지기지만 일종하고 똑같은 일종이지만 온도를 60도, 80도. 그러면 누가 먼저 동작하겠어요? 60도짜리가 먼저 동작하고 그 다음에 80도짜리가 동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밑을 보시면 광전식 스포트형 감지기가 같은 일종이지만 비축적형과 축적형으로 되어 있는데 축적형이라는 것은 뭐냐? 연기가 들어온다고 해서 바로 신호를 내주지 않고 똑같은 연기가 또 한 번 더 들어왔을 때 동작하는 감지기를 축적형이라고 하고 비축적형은 연기가 그냥 들어오면 바로 동작하는 것을 비축적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비축적형과 축적형 둘 중에 먼저 어떤 감지기가 동작하겠어요? 당연히 비축적 감지기가 바로 동작하고 그 다음에 축적형 감지기가 동작하는 형태입니다. 이런 형태를 다신원식 감지기입니다. 아날로그 감지기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날로그형 감지기는 아령 수신기에 의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이 아날로그 감지기는 주위 온도와 주위 연기 먼지라든지 이런 농도에 의해서 서로 수신기하고 계속 연결을 해서 농도를 계속 수신기에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면 자 보시면 일반 열 감지기는 갑자기 화재가 발생해서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 동작을 합니다. 그래서 바로 화재 신호를 울리게 됩니다. 또 연기 감지기도 연기 입자가 들어오게 되면 화재 신호를 울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날로그식 감지기는 뭐냐? 만약에 아날로그 연기 감지기다 하면은 주위에 청정하면은 깨끗하면은 먼지 농도가 없겠죠. 하지만 화재가 발생해 연기 입자가 조금이라도 들어오면 화재 신호를 울립니다. 하지만 평소에 여기에 먼지가 많다 그러면 농도가 여 주위에 먼지 농도가 높구나. 그러면 여기에서 조금이라도 이 농도가 이렇게 되면 수신기에서 감도를 더 올립니다. 그러면 만약에 지금 현재 먼지 농도가 10%다. 그러면 이걸 수신기에 알려줍니다. 그 다음에 이런 상태에서 이제 연기가 들어오게 되면 만약에 농도가 한 15% 됐다. 그러면 화재 신호로 알려줍니다. 그래서 여기 주위에 먼지라든지 이런 농도를 수시로 수신기에 알려줌으로써 농도를 계속 알려줍니다. 그래서 몇 퍼센트 이상이 되면 화재 신호라고 이게 수신기가 결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어드레스형 감지기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어드레스라면 우리말로 하면 주소형 감지기입니다. 그러면 이게 뭐냐? 감지기 하나하나에 주소를 정해준 겁니다. 그래서 1대1로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소형 감지기는 우리가 일반 감지기는 경계구역별로 있기 때문에 화재가 발생하더라도 만약에 1구역이다 그러면 그쪽에 있는 시를 다 찾아봐야 됩니다. 하지만 주소형 감지기는 만약에 이 주소가 만약 호텔인 경우에 뭐 201호다 그러면 201호를 들어가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소형 감지기는 바로 위치를 바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화재 위치를 정확히 알 수가 있는 감지기입니다. 그래서 요즘 주소형 감지기는 아날로그형 감지기에는 다 주소가 달려 있기 때문에 요즘에는 주소형 감지기라고 별도로 되어 있지는 않고 아날로그형 감지기에 주소형 감지기까지 겸해서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이번 시간에 감지기의 종류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감지기 종류에는 열을 감지기하는 열 감지기, 연기를 감지하는 연기 감지기, 그리고 불꽃을 감지하는 불꽃 감지기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열 감지기에는 차동식, 정원식, 보상식 감지기가 있습니다. 그 중에 차동식에는 차동식 스포트형 감지기와 차동식 분포형 감지기로 또 분류하게 됩니다. 그리고 차동식 스포트형 감지기는 또 세 가지로 나누게 되는데요. 공기관식, 열전대식, 열반도체식. 그리고 차동식 분포형 감지기도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공기관식, 열전대식, 열반도체식. 이거 세 가지로 분류되고 정원식 감지기는 두 가지로 분류됩니다. 정원식 스포트형 감지기와 정원식 감지선형 감지기. 그리고 보상식 감지기는 뭐 보상식 감지기 그 하나 있습니다. 연기 감지기는 크게 두 개로 나눠지는데 이온화식 감지기와 광전식 감지기로 나누는데 이온화식 감지기는 이온화식 스포트형 감지기의 한 종류입니다. 그리고 광전식 감지기는 광전식 스포트형 감지기와 광전식 분리형 감지기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불꽃 감지기는 자외선 불꽃 감지기, 적외선 불꽃 감지기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지금은 자외선 불꽃 감지기는 거의 사용하지 않고 자외선과 적외선 불꽃 감지기를 혼합한 UV, IR형 불꽃 감지기를 사용합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나눴고 그 다음에 복합형 감지기에 대해서도 했고 다신호식 감지기, 공기 흡입형 감지기 이런 기타 감지기에 대해서도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감지기들에 대해서 내가 지금까지 수업을 했으니까 이걸 보고 과제를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